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채널A 이 기자와 데스크의 이 같은 증거인멸을 보면서 채널A는 더 이상 이제 언론사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데스크하고 기자가 이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으니 이거는 조직 범죄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오늘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우리 두 눈앞에 벌어지는 실상입니다만 이른바 거대 신문들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두 번째 섹션으로 거대 신문 정부 지원금 전액 삭감해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예. 정부의 그 신문 광고, 정부 신문 광고가 규모가 상당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을 거예요. 정부의 그 신문 광고비가 1조 원입니다. 신문 광고가 1조 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온 국민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드린다면은 5조가 됩니다. 5조.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한 2만 원씩 드리면 그게 1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온 국민에게 2만 원씩 드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런 쓰레기 신문들한테 광고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 좀 한번 올려보세요. 예. 레드에어 누나도 올리세요, 빨리. 예? 온 국민에게 2만 원씩 나눠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런 쓰레기 신문들, 결국 계란판 만드는 데 쓰이는 이런 폐지 제조사들한테 이렇게 1조 원을 주는 게 낫습니까? 예. 2만 원씩이죠, 당연히. 우리 레드에어님 말씀하셨습니다. 2만 원씩. 쓰레기 신문사들한테 1조를 줍니다. 1조. 연 1조를 주고 있어요. 예. 1조 갖고 쓸 때 많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에 쓰라고 1조를 지원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습니다. 당장 아이들 급식 퀄리티를 확 올릴 수 있고요. 예,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또 더 좋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쓰레기 신문들한테 연 1조를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국민들한테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온 국민한테 그냥 1년에 한 번 2만 원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상징적입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요, 신문사 주느니 우리 국민들에게 2만 원씩 나눠주겠다 하는 그분에게 표를 줄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 자식들은 말이야, 혈세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 아닙니까? 왜 혈세 낭비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나보시죠. 그래요. 광고 주지 말라는 방송하면서 저희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린 싸. 그리고 저기 바디로직이 무슨 공기업입니까? 국영기업입니까? 민간기업이에요. 자,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네,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한 후에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금수님, 정부 지원금 신문사에 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전엔 정부의 비협조적이면 폐간시키고 그랬는데 통폐합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왜 국민 세금을 계란판 종이 만드는데 줘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뒤에 가서는 또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언급하셔서 그냥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네. 그래요. 골반을
바로 잡는데 바디로직이 제일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문 광고는 말이죠. 신문 광고는 말이죠. 이건 정말, 그 신문사의 밑바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광고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 광고. 국민일보에 대해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얼마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아시겠습니다만은 게이바에 확진자 하나가 들어가서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근데 게이바라는 얘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게이바도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많이 가긴 하는데 비동성애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게이바라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일보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동성애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여러분 비말에 의해서 뭐 침이나 뭐 콧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염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염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끼리만 이렇게 감염이 됩니까? 이성애자도 감염이 됩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응? 그럼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감염됐다.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 쓴 기자가 유영대라고 김용민이가 그 2012년 총선 때 이제 출마했을 때 김용민이가 과거 교회를 뭐 파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허위 사실에 의한 보도를 했지요. 그랬던 친구입니다. 종교국 기자가 왜 이런 걸 써? 사회부 기자가 쓰면 또 모를까? 뭐겠어요? 그 의도는 뻔합니다. 반동성의 이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말이죠. 저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을까? 유영대하고 또 친한 목사 중에 하나가 용인에 있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라고 있어요. 대형 교회인데 이 사람도 반동성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는 사람이 용인시 사는 청년이었어요. 지금 유영대가 그 용인시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용인시장께서 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용인시장께서 그 소강석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뭐 그래 보입니다. 느낌에. 예, 뭐 제가 그냥 직감이 그래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국민일보가 막 그렇게 게이바 보도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여러분 신천지는 왜 그렇게 질타를 받았습니까?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했다면 또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천지는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고 신천지 교인이 누군지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명단 제대로 제출 안 했지. 예? 그리고 또 교주는 막 책임 회피하기 급급하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비난을 받은 건 맞습니다. 또 심지어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이 신천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착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천지가 비난을 받을 만한데 아니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이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래서 막 그 국민일보가 비난을 받으니까 국민일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성적 소수자를 혐오할 목적으로 그런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국민일보의 드립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오늘 국민일보가 실은 이 광고입니다. 건강한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 일동. 이런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명. 이것도 누군가가 돈을 가져와 가지고 실어달라고 해가지고 실어줬겠지.
건강한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제목만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죄악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국민일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동성애자 혐오하려고 그 기사를 실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일보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광고는 광고다. 우리가 뭐 그걸 기사로 썼냐? 동성애 혐오할 목적으로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우리가 언제 기사에서 그렇게 밝혔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일보는 말이죠.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광고는 실어주고요. 듣기 싫어하는 광고는 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그 평화나무가 국민일보 이따위 광고 싣지 말라고 이 국민일보를 성토하는 광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거부했어요. 그건 거부했어. 평화나무 광고는 거부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죄악이라고 단호히 선포하는 것은 국민일보의 사명입니다. 이 광고는 실어줬습니다. 오늘자에 실렸어요. 국민일보에게 있어서 광고는 메시지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광고만 실어주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동의가 되는 것만 광고로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의 게이바 보도는 동성애 혐오 보도였음을 드디어 오늘에서야 5월 26일에서야 자인을 했습니다. 예. 사랑실은 사랑 진실 인간이 이 회사의 사훈이에요. 사시라고 하죠. 사훈인데 사랑이 빠졌어요. 진실도 없고요. 인간 혐오하는데 무슨 인간이 있어. 사랑 진실 인간 하나하나 다 배격하는 이런 국민일보. 그래놓고 지들은 복음 실은 국민일보래요. 복음 실은 국민일보. 싫다 할 때 실이 아니라 싫다 할 때 그 실은인데 복음을 이 차에다 물건 싣듯이 복음을 이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복음 실은 국민일보란 말이 그런 말인데 복음 실은 국민일보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혐오를 가중시키는 나쁜 신문 국민일보. 이런 국민일보를 보면은 참 이 나라 언론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런 종합일간지 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지 않은 언론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 종사자도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인재들 진정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신문사 가겠습니까? 많이 안 가요. 물론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그거는 뭐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부예요. 대다수를 보면은 실력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언론인이 되고 싶다 한다면은 방송사를 가거나 혹은 1인 유튜버가 됩니다. 그래요. 그 지금 이런 신문사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펴고 혐오 논리나 전파하는 놈들은 질 낮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신문기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우현님,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동성애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당 안에서만 얘기하세요. 순리인지 영리인지 그거는 교회당 안에서만 얘기하세요. 그러나 교회당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혐오해서는 안 된다.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게 표준이에요. 그 표준에 좀 부합한 삶을 사세요. 동성애가 성경의 뜻과 다르다고 혐오해도 됩니까? 어느 누구도 혐오하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위에 동성애 혐오가 있습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읽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고 그리고 가장 무게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어요? 모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자, 그래요. 강철님, 남의 아랫도리 사정을 본인 기준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때문에 괜히 열을 올렸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죠. 2002년부터. 와, 그때는 뭐 지상파하고 신문에 광고 매출 추이가 높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일기획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게 정부 광고, 민간 광고
다 합친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광고는 아니겠다. 제1기획이면. 그러니까 민간 광고예요. 그러니까 민간 광고가 뭐냐? 여기는 광고를 냈을 때 효과가 있는 곳에만 광고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광고 효과가 있는 곳에 광고가 몰리는 곳이 광고 시장입니다. 당시에는 지상파가 가장 그래도 광고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은 신문 잡지였고, 인터넷은 뭐 이제 그때 2002년이면은 초고속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였는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래서 2011년에는 신문과 거의 동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2019년에는 신문을 역전했네요. 그리고 모바일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된 때 아니겠어요? 아이폰이 나오고 옵티마인가? 그 삼성에서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상파, 신문, 잡지, 인터넷을 다 추월했어요. 압도적입니다. 유튜브까지 포함해서일 겁니다. 자, 지상파도 보십시오. 아이고, 추락이 굉장히 가파르죠. 지상파는 방송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파른 면이 있는데요. 신문 잡지는 그보다는 좀 완만하죠. 그죠? 그 이유는 신문 잡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그동안 구축했던 광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추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바일이 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상파와 신문 잡지의 시장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파가 이러다가 지하파가 되겠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직한 지표예요. 어디에다 광고를 했을 때 이게 먹히는지. 근데 신문은 너무나 아직도 과포장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아울러 또한 그동안에 구축했던 광고 인프라 때문에 또 종편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종편하고. 신문 잡지나 아마 종편까지 다 포함해서 이겠죠. 종편이 또 생겼으니까 가파름이 좀 덜한 면이 있어요. 완만한 이유가 종편 때문에 저랬지. 만약에 진짜 신문만 있었다 그러면 확 떨어졌을 겁니다. 예. 자, 근데 보십시오. 신문 구독률.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신문 구독률. 96년만 해도 69.3%, 70%였어요. 신문 구독률이. 그러니까 1000만 가구 중에 700만이 신문을 봤다. 지금은 뭐 5천만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한 3,500만 가구가, 3,500만, 아니, 가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신문은 뭐 개인별로 보는 건 아니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을 보시죠. 2,000가구란 말이에요. 2,000가구 중에서, 지금은 6.4%면은 얼마입니까? 한 120만 정도가 신문 본다고 봐야 되겠죠. 120만 가구 정도가 신문을 본다면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96년만 해도 69.3% 거의 70%에 육박했어요.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이. 와, 70%였다가 지금은 6%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0분의 1 이상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신문도 10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신문은 안 줄었습니다. 재벌들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정부 광고 때문입니다. 정부 광고. 작년에 중앙일간지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50억, 국민일보 40억, 동아일보 87억, 그리고 서울신문 52억, 세계일보 42억, 조선일보 70억, 중앙일보 76억, 한겨레 56억, 한국일보 48억. 와, 대단합니다. 발행부수가 이제 ABC 공사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믿을 수가 없어요. ABC 공사가 이제 나와서 부수 얼마나 찍는지 확인하겠다. 미리 다 알려준대요. 그럼 그날만 열심히 더 많이 찍겠지. 어느 날 기습적으로 가서 몇 부 찍는지 그거를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예, 엄청납니다. 다 합쳐서 중앙일간지 뭐 그밖에 또 지역일간지 이런저런 일간지 또 신문 잡지 다 합치면은 이게 1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1조.
정부 지원금이 1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1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동아일보가 제일 많고, 다음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순입니다. 국민일보가 제일 적게 받네. 예. 그러니 이런 쓰레기 같은 먹사들 광고 막 실어주잖아요. 먹사들 광고 막 실어주잖아요. 아니 왜 이런 돈을 집행해야 됩니까? 왜 이래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혈세가 이렇게 9개 중앙일간지에 광고로 가는 거 동의하십니까? 자, 굉장히 먹히는 그 구호입니다. 1조의 신문 광고 끊어라. 1조의 신문 광고 끊어라. 정부는 그 1조로 취약계층 도와라. 요거 먹혀요. 1조 신문 주지 말고 취약한 계층에게 주자. 이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국민 혈세 낭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 1조 허비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위해 쓰자. 여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신문사만 반대하겠지. 그렇게 신문들을 고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취약계층 돕자는데, 혈세 낭비하지 말자는데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공격하자 이거예요. 단 한 푼도 그들을 위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뜨겁게 요구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 신문사에 주지 말자고 막 그 운동을 펼쳐보세요. 정부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다. 신문이 얼마나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국민들이 하나의 어떤 운동처럼 1조 원 신문사 지원하지 말라고 운동을 펼치고 촛불 들고 막 캠페인 벌이고 국회의원 압박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신문들이 정부 빨아주는 기사 쓸 겁니다. 정부 빨아주는 기사 쓸 거예요. 더 이상 정부 궁지에 몰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1조 원 안 주겠어? 우리한테 설마 안 주겠어? 지금 이러니까 마구잡이로 저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서서, 특히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이 1조 원 취약계층 돕자. 여기다 목소리를 모은다면은 아마 백기를 들 겁니다. 1조의 그 지원금이 사라져봐요. 이 친구들은 정말 금방 없어질 겁니다. 구독률이 10분의 1 이상 줄었는데 신문사가 10분의 1 이상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죠.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좋네요. 동아일보 일면 광고에 신문사에게 주는 정부 광고금 1조 원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한번 그 광고 한번 실어볼까요? 그 광고 운동 한번 펼쳐볼까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